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0일경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어 사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저는 현재 임덴스와 페마라 항암약을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약을 복용을 하지 않고 순수한 자연치유로 집에서 공부해 가면서 1년을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모든 CT와 혈액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약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자연치유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몸의 환경을 좋게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자연치유의 개념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특히 내 몸의 환경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숨쉬고 내 몸의 체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그런 방법으로 내 몸의 상태를 항상 불안정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연치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날이 늘 이 자연치유를 하면서 뒤돌아보니 뭔가를 먹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보니까요, 이 먹는 것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식사 때 그 사이사이에 간식들을 계속 먹는 것이었어요. 네, 사과를 먹는다든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과일을 먹는다든가, 과자류를 먹는다든가, 튀김, 치킨, 우리 일상생활에서 밥 먹는 것을 제외하고 수없이 먹는 것이 굉장히 자주 제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조차도 인식을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 자체를 아예 감지조차도 하지 못하고 몇십 년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치유를 하면서 안테나를 곧게 세우고 내가 뭘 먹고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니 식사와 식사 중간에 뭔가를 계속 먹고 식사와 식사 중간에 물 먹는 습관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물을 먹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면요, 내가 나를 한번 관찰해 볼까?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한 20일 정도만 바짝 부지런해지셔도 나의 먹는 습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이어리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이어리에 내가 오늘 먹는 거를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일기장처럼. 아니면 초등학교 줄 쳐져 있는 그 노트를 한 권 사셔가지고 쭉 기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먹는 거를 순차적으로 기억을 해서 기록을 해도 되고요. 먹는 즉시 기록을 해도 됩니다. 몇 시에 뭘 먹고, 몇 시에 뭘 먹고, 몇 시에 뭘 먹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 여간에서는 잘 생각이 안 나고 놓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한 20일 정도 기록을 해보면은요, 내가 정말
식사와 식사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을 섭취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사와 식사 중간에 뭔가를 자꾸 먹게 되면은요, 우리 소화 위장관, 소장, 대장이 굉장히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효소와 또 소화 효소를 내뿜어주고 있는 그 췌장이 굉장히 무리를 하고 힘들어져요.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쉬는 타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내 몸에 들여보냈을 때 장에 머무르는 그 음식물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2시간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2시간 후에 또 뭔가 음식을 먹는다. 그럼 이 위장관이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시간 후에 또 뭔가를 먹는다. 그럼 또 2시간 동안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위는 끊임없이 13시간, 14시간, 15시간을 계속 일을 하도록 만들면은 당연히 위의 활력소가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겠지요. 예. 이치가 이러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규칙적으로 음식물을 내 몸에 넣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개인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해진 환경이나 어떤 생활 패턴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일례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에 먹는 그 패턴을 종이에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려보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저는 선천적으로 소화력이 굉장히 약하게 태어난 편입니다. 아버지가 위암이셨고, 물론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식사를 한다거나 긴장되는 시간들이 있죠. 면접을 본다거나 시험 보는 그런 기간. 그럴 때에는 늘 잘 체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고생을 하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은 소음인이니 소화 쪽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다. 그러니 식생활 개선을 하는데 밥 따로 물 따로를 한번 해보세요.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하고 국물은 아쉽겠지만 좀 먹지 말아 보세요. 그리고 물은 우리가 하루에 충분히 물 섭취하는 시간, 섭취하는 양이 필요한데 그 양을 식사 시간 이외의 시간에 2시간 후, 식전 2시간, 식후 2시간 후에 가급적 물 먹는 시간을 별도로 두어서 그렇게 식습관을 기른다면은 소화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먹으면 체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찐 옥수수를 먹으면 반드시 체했고요. 구운 옥수수, 그것도 버터, 기름 바르지 않은 그냥 구운 옥수수는 절대 체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마를요, 찐 고구마를 먹으면 반드시 체했고요. 고구마를 구워서 먹으면 절대로 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은 전부 김에 찌는 거잖아요. 쌀가루를. 그것이 떡인데요. 떡을 먹으면 반드시 체했습니다. 거기다가 찰진 떡일수록 잘 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뜨끈하게 가래떡 같은 거 참 맛있잖아요. 그런데
훨씬 잘 체했고요. 인절미 잘 체했습니다. 왜냐면 찰졌기 때문에. 대신에 맵쌀 떡은 조금 덜 체했는데요. 역시 체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고 나서는 하도 이제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먹고 싶어서 제가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쿠키를 물에 반죽을 하지 않고 꿀에 반죽을 약간 해서 그대로 구워 말린 거죠. 그게 쿠키인데요. 쿠키는 역시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음식물에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킨다 였고요. 구운 고구마나 구운 옥수수처럼 구우면은 그 음식물 안에 있는 수분을 바짝 말리는 거잖아요. 네, 바짝 말려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건데요. 그렇게 한 음식은 체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화에 너무 많은 수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경우에 소화를 못 시킨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밥에 물을 말아 먹으면 우리는 수월하게 넘어가니까 그게 소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흰 죽 있잖아요. 죽 같은 걸 먹으면 소화가 부드러우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먹고 나서 나의 장 상태를 보면 소화가 잘 되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직접 제 몸에 실험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시면 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물 따로 밥 따로를 했습니다. 물론 겨울에 뜨끈한 국물 굉장히 아쉽지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숭늉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겨울에. 그런데 그런 겨울에는 정말 뜨거운 국물이 아쉽기는 한데요. 그거를 조금은 인내하고 극복하는 시간이 역시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밥 따로 물 따로를 실천하기가 조금 좋은 계절입니다. 야채도 또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어서요. 물을 밥 먹는 도중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로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시 반이나 7시쯤 일어나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250리터 정도를 먹습니다. 대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칼슘 복용을 물에 타서 먹는 이온 칼슘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에 한 250리터의 물은 먹습니다. 그러고 충분히 한 30분 후에나 1시간 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1시 정도에 먹습니다. 그러면은 식사가 8시에 시작이 되면 2시간 정도 텀을 둔다라고 하고요. 10시경부터 물을 마음껏 먹습니다. 이때 먹고 싶은 블랙 커피를 커피 알갱이 몇 개를 떨어뜨려서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제가 먹고 싶은 물을 먹습니다. 우리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위에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해요. 소화 흡수가 될 때까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최장 2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시간 사이에는 사실은 다른 음식을 들여보내면은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는 또 2시간 정도를 또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틈틈이 계속 음식을 먹는다면 위는 끊임없는 노동을 하고 위가 과부하돼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넣어주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루 3번이면 3번을 정해서 2번이면 2번을 정해서 넣어주는 것이 위에도 부담이 안 가고 우리 몸이 그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시에 밥을 먹으면 점심을 뭐 1시 또는 조금 일찍 먹으면 12시에 먹기도 해요. 대신에 아침을 좀 가볍게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저녁 사이에는 5시간 내지 6시간을 또 띄워서 식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일을 안 할 때에는 12시에 밥을 먹고 한 5시 정도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게 참 좋은 그 식사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녁 때까지 일을 하니까 일 끝나자마자 7시 정도부터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이제 없는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을 먹습니다. 점심 식사를 1시에 했다 하면은 2시간 후에 3시부터 뭐 한 5시간, 5시까지 한 2시간 사이에 물을 틈틈이 많이 먹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 700리터, 800리터 정도의 물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먹고 걸어서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한 1시간 정도를 할애를 합니다. 걷기 운동으로 요즘은 저녁에 산에 가서 운동을 못해요. 모기들이 산모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개천을 좀 걷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씻고 뭐 어떻게 하고 하면은 이제 9시 정도 되지요. 그때 250리터 정도의 물을 또 가볍게 먹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총 물 먹는 양이 한 1.5리터, 뭐 1.4리터 뭐 그렇게 되는데요. 이 물의 양은 꼭 뭐 1리터다, 2리터다 이렇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500ml 먹고요. 낮 동안 뭐 한 7, 800ml 정도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는요. 오후에 이제 또 일을 해야 하니까요. 좀 든든하게 먹는 편이지요. 그래서 5대 영양소를 충분히 갖추어서 식사를 든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은 저녁 먹고 우리가 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나 몇 시간 있으면 또 이렇게 누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 양을 조금 줄여서 점심 식사 양의 절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의 양을 먹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제 몸이 굉장히 편안한 것을 느꼈어요. 물론 제가 낮에 노동을 안 할 때,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쉬기만 할 때에는 식사를 뭐 11시쯤 하고 4시쯤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섭취를 할 때 반드시 저는 워낙에 소화가 약하기 때문에 그 소화제를 먹습니다. 소화제하고 이제 장에 좋은 장이 아무래도 많이 지저분해져 있었던 거를 느껴요. 그게 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면 장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소화제하고 유산균을 반드시 먹고 위를 어느 정도 준비를 시킨 상태에서 여기에 비타민 C도 같이 먹습니다. 비타민 C, 소화제, 유산균을 먹고
위를 이제 소화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 먹는 순서는요, 과일이나 야채가 있으면 먼저 먹습니다. 사과 뭐 4분의 1쪽, 반쪽 뭐 먹어요. 먹고 거기에 이제 야채도 같이 곁들여서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점심 때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생선이나 육류가 포함되어 있는 식사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나물이든 야채든 번갈아 가면서 섞어서 일단 고기를 단백질을 섭취를 합니다. 고기만 먹는다고 그 고기만 다 먹는 게 아니고요. 고기와 야채를 생야채가 더 좋겠지요. 고기와 야채를 먹습니다. 그렇게 단백질을 다 섭취를 하면 그 다음에 밥, 탄수화물, 현미밥을 먹어요. 이때도 역시 야채든 나물이든 반찬을 먹어야 되겠지요. 네,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현미밥이 보통은 다시마가 들어가 있고 표고버섯하고 같이 밥을 지은 거라서 저는 여기에 들기름을 넣어서 생들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항상 먹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 기름을 같이 섭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야채가 좀 남았다 그러면 올리브유도 뭐 한두 스푼, 이제 작은 티스푼으로 그렇게 같이 들기름을 충분히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늘 요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 그래서 떡도 땡기고 빵도 땡기고 아이스크림도 과자도 땡긴다. 너무너무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식사와 식사 중간에 따로 이것들을 먹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 그냥 같이 먹어요. 그러면 떡빵 과자의 양도 먹는 양도 줄고요. 그 다음에 떡빵 과자를 먹을 때 야채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 피크가 올라가는 것을 조금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당 피크가 쫙 올라가면은 그때 이 암세포가 이 당분을 마구마구 갖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백미를 먹지 말고 당을 우리 몸속에서 서서히 높여주는 현미밥, 잡곡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당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만성염증 상태가 돼요. 제가 그거를 톡톡히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말 절실해요. 네, 저는 지금도 매번 느낍니다. 저도 어느 날은 기분에 따라서 뭐 빵도 먹고요, 뭐 카스테라 같은 것도 뭐 저는 한 번 먹으면은 막 롤 케이크 하나도 먹고 뭐 절반 이상 먹는 거는 그냥 보통이고 당 중독자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먹은 그 다음 날쯤 되면은 몸 상태가 대번 틀립니다.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요. 기분이 아니고요. 정말로 느낍니다. 피부가 저는 워낙에 피부가 민감성 피부라서 옛날에 두드러기도 잘 나고 무슨 상처가 나면 아물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 당분을 철저하게 조절을 하면 피부가 건강해졌다가요. 당분을 훅 많이 섭취를 하면 대번 그 다음 날이면은 또는 그 다음 날이면은 금방 반응이 옵니다. 가렵고 뭔가가 돋아나고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당분이 이렇게 안 좋구나. 그런데 사람은 참 제가 미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알면서도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면은 단 거를 막 먹어요. 과일이 됐든 빵이 됐든 과자가 됐든 마구마구 먹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혹 먹고 나면은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아, 역시 제 몸을 돌아보면은 제 몸이 증명을 해줘요. 이거 봐. 먹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골반 쪽에 뼈전이 암이 그 뼈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걸음을 걸어보면 압니다. 골반이 당 섭취를 철저하게 조절을 했을 때에는요, 걷는 데 무리가 없고 몸이 상쾌합니다. 그런데 당분을 뭐 한 2, 3일 정도 좀 많이 계속 2, 3일 이상 많이 섭취를 했다. 뭐 빵, 과자 이런 걸 많이 먹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걸을 때 골반 쪽이 느낌이 틀려요. 이렇게 뭔가가 닿는 느낌? 아프진 않는데 아프기 직전에 그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아, 당분이 이렇게 안 좋구나. 암이 기승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몸으로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 피크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잘 체하시는 분, 제가 이렇게 그 밥 따로 물 따로 식사 조절을 하고 나서는 그동안 한 달이면 몇 번씩 두통으로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음식 섭취 방법이 그동안 그렇게 잘못되었구나.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잘 체하시는 분, 소화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좀 시도를 하셔도 시도를 하시면 정말 너무 좋아요. 네. 매번 이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물을 밥 먹고 나서 우리 막 그 숭늉을 쫙 먹었던 그 시원함. 근데 그거를 끊으면은 그 갈증 막 목이 타서 금방 어떻게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3일만 지킨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만 더 버텨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열흘만 지나면 이제 몸이 습관이 됩니다. 3일에서 일주일만 잘 버텨 보세요. 네, 그러면은 훨씬 커다란 결과를 얻으실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한번 꼭 시도해 보시고요. 조금 더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